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2022년 새해 첫 나도 아는 증여세 영상이네요. 올해도 유익한 세금 정보 전달하는 아는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까지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증여와 절세 방안들로 인해서 이제 증여의 개념 자체는 확실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그냥 줄 때 이건 증여다 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게 되셨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증여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처럼 단순하지 않은 이런 증여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사는 경우에 이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을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이익의 증여입니다. 다만 이는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특수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경우에 특수관계자가 됩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규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특수관계자 간의 이런 거래가 해당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가양수, 싸게 사고 고가 양도, 비싸게 팔 때 어떤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게 되는지 살펴보면, 저가 양수는 자산의 70% 이하로 싸게 사거나 혹은 시가와 상 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시가에서 양수한 금액을 차감하고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자산을 5억 원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왔다면 12억 빼기 5억 빼기 12억의 30%인 3.6억과 3억 중에 작은 금액은 3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12억에서 5억 빼고 3억 차감하게 된 4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가 양도는요, 자산을 시가의 130% 이상으로 비싸게 팔거나 혹은 판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양도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하고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라면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국세청에게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단지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증여라고. 두 번째,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가게를 아들이 운영하는 경우 임차료를 세이브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경우입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20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상속 개시 전 15년 동안의 무상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무상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와 함께 과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의 경우라면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을 연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상 사용의 이익은 부동산 가액의 연간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증여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즉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토지가액의 50%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의 정기예금 이자율, 현행세법 기준으로 1.2%만큼을 적정 임대료로 산정해서 이를 적용해서 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모님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만일 상속 개시 전 20년 동안에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서 상속 개시 전 7년 동안의 무상 사용의 이익을 임대소득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이 돌아가신 분에게 과세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회계사 채널에서도 별도로 준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또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인데요. 미성년자 등이 어떤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 사업 등의 시행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떤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이 취득 사유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내부 정보를 받아서 관련된 재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가 다음에 말씀드린 사유에 의해서 발생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냐면 개발 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의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 또는 비상장 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 또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의 발생 이런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죠. 특히 보험사고에 대한 부분은 더 자세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많아서 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이것도 별도의 편으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그리고 가치상승 기여분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것에 30%와 3억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이 재산가치의 증가의 이익이 크다면 증여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미성년자 등의 경우 해당 재산을 굴릴 능력이나 해당 정보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뿐만 아니라 증여로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이제 좀 알게 되셨을까요?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닌 사람들 간의 거래에 비해서 더 증여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여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증여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